목종 때 이들의 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데 불만을 품은 과거 출신 관리들은 유학을 바탕으로 유학적 소양에 의해서 중앙의 정치 무대에 진출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화를 이루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중앙 정계를 오로지 하려는 천추태후 또 김치향과 갈등을 빚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성종대 유학자들이 추구했던 중국식 유교 정치 체제는 내부적으로 황제국을 지향했던 고려의 위상을 스스로 제후국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성종은 개국 이래 사용하던 조서라는 용어를 교서로 바꾸도록 했다. 조서는 황제국에서 쓰이는 말이므로 고려에서는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황제국을 지향했던 고려는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경기도 하남시의 선법사. 고려시대 불상인 마의 약사불 좌상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 약 1m에 달하는 크기로 정교하게 조각된 불상. 불상 옆에는 27자의 명문이 적혀 있다. 태평 2년에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석불을 다시 만든다는 내용이다. 태평 2년의 황제는 고려 5대왕 경종을 일컫는 것이다. 고려가 황제국을 지향했다는 것은 고려 궁궐의 형태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궁궐문이 3개였던 데 반해 고려시대 궁궐에는 총 5개의 문이 있었다. 5개의 궁궐문은 황제국에서만 사용했던 체제였다. 당시 고려가 성립될 때에는 특히 중국이 아직 통일되지 못해가지고 분열되어 있었던 이런 국제적 환경과 또 다시 후삼국을 통일했다는 이 자존의식, 그리고 문화적 자주의식, 이런 것들이 합쳐짐으로써 고려초는 실제로 내부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크게 내건 황제국 국가로 운영을 했습니다. 건국 이래 고려의 중요한 국가적 행사였던 팔관회. 원래 불교 의식의 하나였던 팔관회는 태조 왕건 때 호국의 뜻을 새기고 복을 비는 국가 행사로 발전했다. 고려인의 정신과 전통 문화가 결합된 민족 통합의 장, 그것이 바로 팔관회였다. 그러나 성종은 고려의 전통인 팔관회와 연등회, 선랑 등을 모두 폐지했다. 유교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천추태후는 성종 때 외면받았던 팔관회 등 고려의 전통을 부활시켰다. 이는 중국식 유교 정치 이념 아래 자칫 잃을 뻔했던 고려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더구나 당시 고려 백성들은 성종의 급격한 중국화 정책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가 어떤 유교 정치 체제 하에서는, 중국식 유교 정치 체제 하에서는 결국 중국에 부속된 제후국가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데, 이 제후국가의 틀을 뛰어넘어서 이제 고구려가 실질적으로 누렸던 어떤 황제국가의 지위까지도 말로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추태후는 또한 대고구려 제국의 부활을 꿈꿨던 태조 왕건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했다. 그것은 서경 중시 정책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평양에 해당하는 고려의 서경.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중심 기지로 삼았던 곳이다.
천추태후는 서경을 호경으로 계칭했다. 서경을 제2의 수도로 삼겠다는 뜻이다. 이는 중국의 여황제 측천 무후가 호경을 중심으로 주나라를 통일한 것처럼 서경을 강화해 고려를 일으키겠다는 천추태후의 의지였다. 우리는 지금 동주, 황주, 천추태후는 안으로 고구려 영토 회복의 꿈을 키우면서 밖으로는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정세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지금 발해를 멸망시킨 이 시국에 우리는 송나라의 정책만 당시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을 넘보는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무섭게 떠오르던 거란의 기세에도 불구하고 성종대 고려는 송나라와의 외교관계만을 고집했다. 이는 결국 거란 침입의 빌미를 제공했다. 중국 대륙을 놓고 송과 대립하고 있던 거란은 고려를 먼저 공격해 송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후 송을 치겠다는 계획이었다. 고려가 송의 군사를 지원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성종의 친송 일변도 외교 정책이 거란의 침입을 부른 것이다. 그러나 천추태후의 섭정 기간 동안 고려는 단 한 차례도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았다. 선나라 때는 총선과의 천추태후는 고려의 안정을 위해 거란과 송, 양대국 사이에서 현실적인 실리 외교를 펼쳐나갔다. 고려사 저료에는 목종이 거란으로부터 공신호를 수여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당시 거란은 송과 중국 북동부에 연운 16주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던 상황. 천추태후는 신흥 세력인 거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고려 북방의 안정을 꾀하는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 목종 5년에 가면은 거란이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그런 그 사절을 보냄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거란에 대한 친선 정책 이런 것을 유지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그 명분보다는 실리, 현실을 추구하는 외교 정책을 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려는 거란의 1차 침입 이후 외교 관계를 단절했던 송과도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송나라 역사서에 따르면 고려는 송에게 군대를 출병해 거란의 위협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을 저쪽으로 던진 거죠. 송나라에서는 계속 고려의 외교 관계를 맺을 것을 요청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맺었다라고 하면은 거란에서 쳐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 송나라의 외교 관계를 맺으면 곧바로 전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너희가 거란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힘을 보여주면은 관계를 맺겠다라는 식으로 공을 떠넘겼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명분이 아닌 고려의 안정이라는 국익을 가장 우선시했던